안녕하세요. 스토리 아티스트 홍수입니다. 오늘은 영상연에는 손대지마! 란 애니메이션 작품을 바탕으로 개인이 애니 제작을 할 때 유의하면 좋을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작품이 넷플릭스에 떴다는 걸 듣고 이제 처음 보게 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3명의 여고생들이 모여서 영상연구부라는 동아리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세 캐릭터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카나모리 사야카 프로듀서 역할이고요. 미즈사키 츠바메 애니메이터 담당, 아사쿠사 미도리 감독 연출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경영, 기획, 제작을 담당한 세 여고생들이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열심히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이야기죠. 그냥 딱 애니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 3가지를 캐릭터화한 느낌이에요. 저도 비슷하게 고등학교 때부터 애니를 만들었던지라 공감 가는 포인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재밌었던 것도 있었지만 애초에 연출이나 캐릭터 액팅, 성우, 아트웍, 사운드 다 만족스럽게 봐서 꼭 애니 관련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세 캐릭터들 중에서 제 최애캐를 뽑자면 바로 이 프로듀서 역할의 카나모리 사야카였는데요. 이 캐릭터가 하는 대사들을 정말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보게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프로듀서 유형의 인간을 만날 일이 학생 때까지는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애니메이션 전공자들과 이제 함께 지냈었는데 애니를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애니 기획을 하고 싶다거나 제작을 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애니 전공 안에는 이 2가지 유형의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만화 작가가 똑똑하게 캐릭터 설정을 했다고 생각이 든 게 사실 이 애니메이터 역의 캐릭터가 스타 잡지 모델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냥 평범한 일반 학생 설정이었다면 카나모리는 절대 같이 애니하자는 말을 안 꺼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자체로는 전혀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나모리 같은 사람이 애니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어요. 지금껏 한국 애니 업계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돈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듀서 유형의 인간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기획과 제작에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꾸리고 경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가 계속 악순환을 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지금 들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언젠가 다른 영상에서 깊게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 캐릭터가 스타 잡지 모델이기 때문에 프로듀서 역할의 카나모리가 애니 프로젝트가 돈이 되겠다 싶어서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다는 설정이 그나마 가장 그럴듯한 동기가 아니었나. 작가가 머리를 잘 썼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애초에 카나모리 같은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설정을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이 원작 작가분도 애니 제작에 있어서 최소 이 3가지 유형의 인간이 필요하다는 걸 경험해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분도 이 주인공들이랑 비슷하게 영화 동아리에서 애니 제작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저도 졸업작품을 할 때부터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현재까지 프로듀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날이 갈수록 실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2 캐릭터가 제가 학생일 적 하던 실수들을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을 때 얘가 막 팩폭을 날리면서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게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내 졸업작품 하기 전에 봤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저는 이미 졸업작품을 끝낸 사람이고, 그렇다면 아직 졸업작품을 앞둔 애니 지망생 분들께 이 작품을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최애캐인 이 캐릭터의 대사들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장면으로 스타트를 끊어보자면 今回の目標はアニメの完成完成は目標ではなく決定事項です 완성은 목표가 아니라 결정된 사항이다.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웃었던 게 저도 늘 아사쿠사처럼 이 다짐을 했었거든요. 꼭 완성해야지? 이게 늘 제가 단편 애니를 만들 때마다 한 메인 목표였는데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애초에 프로듀서와 제작진들은 마인드셋부터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완성을 목표로 두냐 혹은 결정된 사항으로 보냐에 따라서 작품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완성을 목표로 뒀을 때는 내가 완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를 중요시하게 되는 것 같고, 결정된 사항으로 봤을 때는 내가 완성을 위해서 얼마나 타협했느냐를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바탕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는 포기하고 타협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영상 전반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시죠. 4화의 일부 장면입니다. 미즈사키 츠바메는 애니메이팅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하지만 스케줄이 계속 밀리게 되니까 카나모리가 이렇게 자동 동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걸로 빨리 애니메이팅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미즈사키는 본인이 한 장 한 장 다 정성 들여 작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카나모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느리지만 앞으로 쉬운 컷들도 있으니까 그때 속도가 확 올라갈지도 몰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카나모리는 そういう楽観的な発言を何度となく耳にしましたが、根拠なしと判断しました。数字は上がっていませんし、そこから判断すると確実に上がりません。手書きでは作れないことがすでに分かっています。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긍정 회로를 돌리지 말고 리스케줄을 하자입니다. 자, 우리가 애니 제작에 앞서서 스케줄을 대략적으로 짰을 거예요. 뭐 이번 달까지는 스토리보드를 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는 배경을 다 끝내고 뭐 한 3개월 안에 작화를 다 끝내고 등등등 각 단계마다 스케줄을 짜고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하겠죠. 근데 보통은 그 스케줄을 못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제가 그랬고 제 주변도 그랬고 제 선배들도 그랬어요. 스토리 결말을 계속 못 지어서 스크립트 쓰다가 스케줄 밀리고 스토리보드도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하다가 밀리고 배경 그리는 것도 속도가 안 나서 또 밀리고 하는 식으로 각 단계마다 다 내가 생각했던 스케줄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또는 내가 손이 너무 느려서라고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게 엄밀히 말하자면 스케줄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더 커요. 어떤 의미냐면 지망생과 경력자의 차이 중 대표적인 것 하나는 경력자는 본인의 작업 속도를 얼추 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난이도의 샷이면 3일 정도면 내가 끝내겠다. 이 정도 양은 한 달 정도면 되겠다 하는 계산이 실제 본인 속도와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 작품의 다양한 업무들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서 실제로 본인이 실현 가능한 스케줄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학생일 때는 그런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 속도와 맞지 않는 스케줄을 짰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중요한 게 카나모리처럼 업무 일지를 기록하면서 그걸 데이터 삼아서 내 속도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아, 내가 3주 동안 작화를 10컷을 했네? 아직 작화가 50컷이 남았는데 그럼 내가 잡은 마감 기한 동안 남은 작화를 못 끝내겠네? 하는 판단을 최대한 빨리 내리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여기서 카나모리가 제안한 것처럼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2프레임씩 그리기로 한 걸 4, 5프레임씩 그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무언가 변화를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 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앞으로 애니메이터로 취업하고 싶기 때문에 애니메이팅 퀄리티를 절대 떨어뜨릴 수 없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 단계에 있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돼요. 클린업을 포기한다거나 채색을 포기하고 흑백으로 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여기에서도 결국 미즈사키가 카나모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하지만 모든 컷들을 다 자동 동화 프로그램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심혈을 기울이고 싶은 컷은 손그림으로 하는 걸로 타협을 하죠. 완급 조절을 하면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자, 여기서 완급 조절에 대해 또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제가 졸업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교수님이 해줬던 좋은 이야기였는데요. 자, 완성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간단히 OX로 놓고 각 샷들의 완성도를 0에서 100으로 놨을 때 보통은 전체 완성도를 위해서 각각의 샷들을 다 100으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런 식의 퀄리티로 분배가 됩니다. 덜 중요한 장면은 한 8, 90 정도로 두고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을 110 정도로 하는 식으로 샷의 중요도에 따라서 퀄리티를 배분을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한정된 시간과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고 하죠. 모든 샷들이 100의 퀄리티가 아니더라도 관객은 이거를 완성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미완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뭘까요? 그건 특정 몇 개의 샷들이 다른 샷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확 떨어졌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A 작품이 있고 B 작품이 있어요. A 작품에서는 퀄리티 100인 샷들, 막 지브리 뺨치는 샷들이 대부분인데 중간중간에 퀄리티가 50, 60인 샷들, 뭐 클린업이 덜 돼 있다거나 퇴색이 덜 돼서 흰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반면에 B 작품은 대부분 작화가 클린업은 안 돼 있어서 좀 지저분하지만 모든 컷들이 채색돼 있고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는 지브리 뺨치는 샷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서 분명 A 작품에서 100 퀄리티인 샷들이 더 많음에도 관객들은 이 작품을 미완성, 이 작품을 완성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샷들 간의 퀄리티가 10, 20 정도 차이 나는 건 별로 눈에 띄지가 않아서 하나의 전체적인 스타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여기서는 100 퀄리티인 샷들에 눈이 익숙해졌는데 4, 50 차이 나는 샷들이 딱 나오게 되면 바로 몰입이 확 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샷들을 하나하나 100으로 하는 것에만 집착하면 안 되고 나에게 주어진 기간 안에 내가 정말 모든 샷들을 일정한 퀄리티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계속 살펴보셔야 해요. 비유를 하자면 그림 한 장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시회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시회 주최자라는 사실을 잊고 그림 한 장 한 장의 퀄리티만을 고집하다 보면 결국 마감에 쫓겨서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그림들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A 작품 같은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스케줄이 어느 정도 밀렸다. 내가 뭐 캐릭터 모델링을 3월에는 끝내기로 했는데 4월에 마무리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평균 퀄리티를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배경 모델링을 100 퀄리티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스케줄이 밀렸으니까 80 퀄리티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식으로 매 단계를 끝낼 때마다 다음 단계의 평균 퀄리티를 조정해야 해요. 그럼으로써 내가 이 작품을 완성 가능하도록 스케줄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스케줄이 많이 밀렸으니까 이제부터 진짜 딴짓 안 하고 작업만 열심히 해야지. 이번 일주일 동안 밤새가지고 밀린 스케줄 다 회복해야지 하는 건 별로 좋은 해결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새면서 열심히 작업만 하는 시기는 마감 막바지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거니까요. 체력 아끼세요. 졸업작품은 보통 1년 정도를 잡고 하잖아요. 1년 동안 밤새면서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건강을 소중히 하세요, 여러분. 대충 끼니 때우지 말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운동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3번 정도 하고 잠도 7시간은 자고 가끔은 좀 놀면서 쉬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졸업작품을 하세요. 적당히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본인 잘 챙기는 게 1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장면을 보여드리기 전에 상황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애니메이션은 소수의 사람들로 만들기가 참 힘든 분야예요. 그래서 여기 3명의 캐릭터들 외로도 다양한 캐릭터들한테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때 영상현은 미술부에서 배경 작화를 몇 부분 맡기는데요. 그치만 미술부가 디렉션과 다른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수정을 부탁하게 되는데 아사쿠사가 필요 이상으로 본인이 직접 그림 수정을 하겠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카나모리가 한 소리 하는 장면입니다. だって説明するより書いた方が早いんじゃよ。監督は指示して人に書いてもらう能力が必要です。あんたは作画のフォロー、撮影に編集作業もあるんですよ。わかるよ。結局自分で書き直した方が早いよね。 네, 저도 이해합니다. 그냥 본인이 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의 얘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본인에게 과부하가 오는 선택입니다. 카나모리가 말한 대로 감독은 다른 팀원들에게 정확하게 업무 설명을 해주고 중간중간 컨펌을 잘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100% 작품에 잘 활용하는 것도 감독에게 필요한 능력이에요. 저도 졸업작품을 할 때 스태프가 총 4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총 5명의 사람이 작업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놓쳤던 점이 저도 모르게 그 1인의 기준을 저로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수가 5명이 됐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내 작품을 도와주겠다고 모인 이 4명은 당연하게도 나만큼 내 작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작업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이 컷은 나중에 주민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채색해야 한다는 걸 당연히 모르고 나중 편집을 위해서 이 샷의 레이어가 맨 위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걸 당연히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 것을 당연히 설명해줘야 하는 건데 초반에는 그게 번거롭게 느껴져요.
특히나 영상연애는 손대지마에 나오는 미술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서 더 설명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피곤하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거 다 설명해줄 시간에 그냥 내가 지금 해버리는 게 더 빠르겠다 하고 그냥 본인이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점점 마감에 쫓기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 다 설명을 해주고 작업을 더 맡겼더라면 지금쯤이면 조금만 설명해줘도 알아서들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해줬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감독의 재량에 따라서 스태프를 100%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구나를 알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카나모리 말대로 감독은 여러 가지 작업에 다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잘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카나모리의 대사를 바탕으로 꼭 얘기해보고 싶었던 주제들이었고요. 애니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작품은 정말로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카나모리 외로 이 두 캐릭터도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애니를 제작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세 캐릭터들이 지혜롭게 헤쳐나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분명 많은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 세 명은 사실 학생 수준 이상인 말도 안 되는 천재들이라서 어느 정도 판타지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졸업작품에 대한 제 개인적인 팁도 이 기회에 그냥 와다다 빠르게 뱉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작화 단계에 딱 들어갔을 때 가장 짧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쉬운 샷부터 작화에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내가 디자인한 캐릭터여도 내가 그 그림체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 작화하는 샷이 가장 그림체가 어색하고 움직임도 어색할 거예요. 한마디로 작품이 완성됐을 때 제일 구린 샷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짧고 중요치 않은 샷들로 손을 풀다가 서서히 중요한 샷들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 튜토리얼 채널들을 많이 구독해 놓으세요. 내가 쓰는 프로그램 튜토리얼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많은 기능들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 노가다를 덜 수가 있어요. 어떤 기능 하나가 몇 시간에서 몇 달치 노동력을 단축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대사가 있는 애니메이션일 때는 가능하면 스토리보드 릴 단계에서 성우를 구하고 녹음하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애니메이션 액팅 면에서 대사를 바탕으로 작화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장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편집 타이밍 면에서도 그게 더 좋아요. 만약 성우를 그때까지 못 구하겠다면 본인 목소리로라도 대사들을 녹음해서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대사를 넣어봤을 때 내가 잡은 컷 타이밍이 너무 느리다거나 빠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본인한테는 그게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미리 사운드를 넣어보시고 컷 타이밍들을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성우들을 보이스마루 네이버 카페에서 구했는데요. 성우 지망생 분들이 모인 카페입니다. 다른 구인글들을 참고해서 필요 자료와 정보, 가격 잘 구성해서 올리면 돼요. 대사량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가능하면 여기 전문가 분들한테 맡기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제 배경음악은 블루다 세션이라는 사이트에서 구했는데요. 여기가 좋은 게 졸업작품 같은 비영리 작품은 무료 사용 가능이고요. 왼쪽 카테고리에서 세세하게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음악들이 같은 멜로디를 다양한 분위기의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기도 해서 내 작품 여러 곳에 같은 멜로디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효과음은 보통 대학 내에서 알아서 해줄 텐데 만약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프리사운드라는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회원 가입만 하면 다 무료로 다운받고 쓸 수 있었어요. 이상 제가 대학생 때 많이 애용했던 3가지 사운드 관련 사이트였습니다. 영상의 구성 요소는 그림과 소리입니다. 소리를 그림만큼 중요시 합시다. 끝! 이제 진짜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영상연애는 손대지 마의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보여드리자면 마감 마지막 날에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나눈 대화 장면인데요. 카나모리가 물어봅니다. それで終わったんですか？終わるとか完成するとかではなく魂を込めた妥協と諦めの結石が出る 영혼을 갈아 넣은 타협과 포기의 결정체. 정말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분명 본인이 만든 작품이 본인 기대보다 못 미칠 수 있어요. 내 작품의 단점만 엄청 크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치만 어찌됐건 본인이 최선을 다한 소중한 결과물이 될 거니까요. 완성을 끝내 했건 못했건, 만족스럽건 불만족스럽건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고 본인 잘 토닥토닥 해주세요. 분명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는 과정 그 자체에서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하셨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